이번 주 주제는 네 머리 얼마짜리야? 입니다. 저번 방송 주제 기억하시나요? 저번 방송 주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런 거 네 머리 얼마짜리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직설적인 네. 것 같아요. 저번 주 방송이 이제 니들 머리서 어디서 하니? 였는데 저번 주 방송 그거 보시고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누구한테요?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좋았다고 방송이. 재밌었어요. 저도 모니터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딱딱하지 않고 그냥 저는 미용사로서 그 다음에 우리 그 고객 입장 뭐 네. 중간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리드 네 머리 얼마짜리야를 준비하면서 얼만큼 우리가 또 이거를 재밌게 고객들한테 좀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 둘이 재밌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화 오는 거 제가 몇 번 받아봤는데 이제 전화 오는 거 받으면 가격 문의가 주제로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가격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저희 저번 주제에서도 가격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브랜드 샵에 굳이 가려고 하는가? 동네와 브랜드샵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브랜드샵을 더 많이 저도 선호하게 되거든요. 왠지 이렇게 동네보다는 조금 브랜드샵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왠지 동네는 좀 싸고 약을 싼 거 쓸 것 같고 못해 그렇죠. 보이고 네. 이제 브랜드샵에 가면은 왠지 좀 사람들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할 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경력이 2년 된 디자이너가 브랜드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력이 10년 된 원장님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브랜드샵이라는 이유로 2년짜리 디자이너의 커트비가 2만 원이에요. 원장님은 동네라는 이유로 경력이 10년인데 커트비가 1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비싼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자이너가 2만 원짜리라는 디자이너가 경력이 2년인데 만약에 이 디자이너가 동네로 가게 되면 2만 원이 아니라 12,000원짜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미용은 기술값에 대한 돈을 받다기보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그 비율, 커트 가격이라든가 모든 펌머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오늘 그거를 제가 봤을 땐 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력 10년인 원장님한테 가서도 이제 머리를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오신 분들 보면 머리가 탔다고 막 이렇게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프랜차이즈에서 할 때는 머리가 안 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기술이 좋은지 시대에 맞춰가는 것이 좋은지 이 두 가지를 또 양극화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들은 오래된 기술인 거고 브랜드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시대에 맞춰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고객들은 어디에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선택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왜 도대체 원장 혼자서 하는데 그럴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장 혼자서 하면 빡세니까 동네에서 하면은 원장 혼자서 하기에는 빡세잖아요. 이제 빡세다니까. 왜 도대체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비싸고 프랜차이즈로 가면 비싸고 왜 저쪽에 동네 가면 싼 것인가. 기술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원장님이 더 기술이 오래됐고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쵸. 솔직히 기술값으로 치자면 동네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브랜드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문제인데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나 그러니까 가맹을 하려면 가맹비, 로얄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직원들 구해주는 거, 온라인 홍보해주는 거 이러한 돈을 다 본사 측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이 샵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네 미용실 솔직히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블로그 하랴 홈페이지 하랴 손님 맞이하랴 할 게 많네요. 네. 그러면 손님이 와도 집중도 안 되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딱 나눈 거죠. 그 대신 이제 동네는 이제 현금 결제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금 결제. 현금 결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정말 싫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카드 수수료로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한 사람이 90%가 넘는데요. 근데 다른 뭐 슈퍼라던가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뛰는 이 뭐죠? 수수료보다 미용실에서 뛰는 수수료가 3.6에서 3.4. 그러니까 넓은 거죠, 범위가. 아,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래서 조금 더 요금이 비쌀 수도 있어요. 미용실에서 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잘 나가는 브랜드샵 보니까 또 부가세 받더라고요. 아, 부가세도 받아요? 그러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커트비가 17,000원이잖아. 예를 들어서 네네. 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부가세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22,000원을 받아. 그래서 그 세금을 거기다 포함해서- 내는 거죠. 아, 부가세 아세요? 막 부가세 알죠?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안 받잖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또 차감하고 하니까 네. 어찌 보면은 브랜드라는 이유로 어찌 보면 폭리를 좀 취하는 경우도 많죠. 확실히 브랜드가 조금 돈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는. 받아요. 브랜드 욕 많이 먹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장동건 머리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파비앤H라고. 그 미용실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커트비가 24만 원이에요. 머리 자르는데 24만 원. 1시간 동안 머리를 잘라줘요.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파비앤H를 딱 쳤대요. 그래서 딱 들어왔더니 평가글에 나오잖아요. 악성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속으로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데도 이런 댓글이 있구나.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사람들의 심리는 가격 대비했을 때 만족. 기대를. 네. 네. 잘라먹지 마세요. 네. 네. 가격 대비했을 때 만족도더라고요. 24만 원이면 파마 값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파마하고 영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원하고 딱 갔는데 이거 뭐지? 그런 비싸게 하는 사람들의 디자이너의 특성은 고객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감성을 물씬 풍겨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자르잖아요. 근데 막상 갔더니 돈 24만 원 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남은 돈으로 밥 사 먹어라.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열이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수죠, 분수. 분수에 맞게 사는 거. 프랜차이즈에 가는 거는 그들의 리그에 속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청담동에 가는 건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나 연예인 누가 하는 머리에서 뭘 했다. 그 만족감이죠. 만족감이 정말 네. 대단한. 그 프랜차이즈 그 뭐지? 개수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가 2012년 12월자로 221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맹점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응집력이 강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한 번에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승철은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유명하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는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그럼 뭐냐면 시스템이 좋은 미용실에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용을 막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용을 배우는 사람이 동네 미용실 가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 퀄리티가 떨어지는 네. 것 같은. 뭔가 나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어디서 미용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이름을 대서 나 여기서 미용해 라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갖고 싶은 그러면은 브랜드샵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를 가야지 좋은지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가맹수가 많은 데를 가겠죠. 그게 이제 박승철. 두 번째가 박준 뷰티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준 원장님이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회장님이지 내려가셨어요.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남자 원장이 일하는 미용실 직원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좀 책임지셔야 돼. 그 회장님이 그 직원들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한대요. 정말 걱정한데요. 면접을 보는데 그랬네. 니네 그 원장 남자야?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힘들죠. 가족보다 더 많이 일하는 데가 솔직히 미용실이거든요. 미용실 하루 12시간 이상씩 같이 근무하니까 좀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자치에서요. 미용실의 성추행 그다음에 또 뭐 성에 관련된 그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걸 안 받으면 또 안 돼요. 아, 안 받으면 안 돼요? 네. 오. 그거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4대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복지. 아, 그런 것까지 이제. 네네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 때문에 또 동네 미용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네 미용실은 아마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밑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주니어들이 가야 할 곳이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만뒀을 때 뭔가 내가 미용은 또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자영업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미용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지만 이런 복지는 정말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예전에 그 2대 뭐 은하 미용실이라든가 뭐 명동의 마샬 이 선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 배우고 자기네들끼리 그거를 영리를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미국이나 외국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걔네들은 다 이 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딱딱딱딱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배웠어? 그러면은 주먹구구식으로 배우고 원장님네 집에 가서 빨래 해주고 그 빨래 다 널어주고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제 선배도. 그러니까 자기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가위를 잡아서 자르는 건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들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율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박준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호. 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 체인,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호가 정말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최고는 준호다라고 생각해요. 준호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자부심이 강하죠. 왜 직영점이 더 좋은 걸까요? 원장의 지분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박준이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그러면 박준 원장이 돈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응.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헐 이렇게 되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영점이 어찌 보면은 본사 체계 이하의 직영점이 많을수록 그게 실리가 그러니까 내실이 단단한 그룹이지 프랜차이즈는 그냥 간판만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가맹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동네에서 미용실 하셨어요. 이분이 딱 스타일이잖아요. 동네에서 미용실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이번에 간판을 바꾸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저희 본사로 와서 저한테 간판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가맹비 2천만 원 주시고요. 매달 일정 부분에 뭐 7% 그걸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간판 주고 인테리어 주고 저희가 쓰는 제품 주고 직원 주고 온라인 마케팅 주고 프로그램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와서 짜자작 해주니까 어때요? 홍보 막 짝짝짝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포텐 터지는 거죠. 일산에 보니까 뭐 원마운트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에어에서 700평이라는 미용실 차렸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저 다음 주 중에 탐방 갈 예정인데 저희 여기 방송 PD들과 함께 가서 한번 찍고 올 예정이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커. 우리 방송 그런 거 해줘야지. 예, 이런 미용실도 있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좋은 정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나 뭐를 이제 여쭤보자면 블루클럽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클럽이 우리나라에서 가맹수가 제일 많죠. 블루클럽이 한 지금 400개 되지 않을까요? 388개래요.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저는 블루클럽이 요즘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를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블루클럽도 이제 체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블루클럽을 인수한 회사가 창투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보험, 그 다음에 증권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이 블루클럽 인수를 했어요. 왜 했나 봤더니 미용실에는 사람들이 30분 이상 앉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안에 POP 이 뭐라 그럴까요? 붙이는 홍보물을 이제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다 그런 정보들인 거예요. 간접 효과죠. 그러면 벌써 400개 매장이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준다고 했을 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왜 그만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는 미용실은 여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남자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연인이에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본인이 다니는 미용실에 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쉽죠.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블루클럽을 다녔어요. 본인이 가는 미용실이 프랜차이즈에 갔더니 여자 스텝이 와가지고는 가운 입혀주지. 그쵸? 이쪽으로 오세요. 누웠는데 막 이렇게 해줘요. 시원해.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지. 그 순간 이미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 다음에 그러면 이 블루클럽 가기 싫어. 홀릭 속으로 이제 빠지는. 그쵸. 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0원 더 주고 2번 깎을 거 그냥 한 번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브랜드 샵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브랜드 샵이 굉장히 이제 동네 미용실도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만 가격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남성 여성의 평균 커트 가격을 해봤는데 네네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울 강남 쪽이 제일 높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남성이요 충남 쪽에 그 커트 일반 가격을 보자면 11,200원이 나왔고요. 제일 낮은 곳으로는 대구 9,000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성을 보자면은 여성은 서울이 제일 높아요. 15,727원. 15,700원. 네. 그리고 또 여성은 또 충남이 반대로 제일 낮더라고요. 9,857원.
왜 이런 양상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남자나 여자나 강남 가면 정말 비싸게 받잖아요. 근데 왜 충남 쪽이 많이 나왔고 여성은 서울 쪽이 왜 많이 나왔는지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 지역에는 대규모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형의 동네 미용실, 예를 들어서 의자 5개짜리의 미용실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고 그들이 12,000원을 받고 있다면 위에서 25,000원, 3만원짜리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평균을 냈을 경우에는 이게 깎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같고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에 여성들의 15,000원 정도에 되는 그 가격대는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입지 조건상 작은 미용실조차도 10,000원대 이상을 다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큰 미용실들은 아주 크게 받는 거죠.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요즘 커트만은 잘 안 해요. 사실적으로 보면 큰 미용실에서 오히려 5만 원 이렇게 커트비를 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파마가 한 10 얼마라고 가정하고 네. 커트가 5만 원이에요. 근데 퍼머 하면 커트 해주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누가 좀 멍청하게 커트만 따로 가겠어요. 그죠? 여우 손님들 여우죠. 왜냐면 그러니까 긴 머리들은 커트만 하러 안 다녀. 그래서 여자들 물어봐도 커트비 얼마냐고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커트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서 예, 좀 다듬어 주라고 하는 거죠. 파마할 때 아예. 제일 싫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다듬으로 와요. 다듬으로 오놓고 이제 드라이를 다 받는 거지. 제일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머리 자를 때 드라이까지 같이 해준다는 게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행으로 생각하면 드라이만 받아야 될 것을 그 값이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 두 개를 다 같이 한 번에 누리는 거야. 아. 그러면서 커트를 다듬기만 해. 아, 살짝. 예, 그러면 봐봐요. 샴푸 다 하죠. 살짝 다듬죠. 그 다음에 드라이 하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한마디에 이쁘게. 좀 오늘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솔직히 뭐, 잘해드리지. 드라이비 추가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여우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솔직히 많이 미용실을 가보면은 프랜차이즈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고 직원들도 이제 손님들을 많이 이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해주고 동네 가면은 솔직히 서비스가 정말 안 좋잖아요. 네. 음료수 뭐 있냐고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고 동네에서 무슨 음료수를 찾냐고. 아니 그때 그 저번에 재밌는 얘기 한번 해주시지. 그 있잖아요. 커피 뭐 얘기 아시죠? 아, 자, 공짜 하나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이제 동네 미용실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먹고 싶어서 여기 차가 도대체 뭐 있냐고. 그래서 어떤 차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하는 말이 아니 동네에서 무슨 차를 찾아 커피 아니면 녹차지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솔직히 서비스만 개선돼도 동네 갈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때문에 많이 프랜차이즈를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어.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동네에서도 커트 12,0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근데 조금 시내에 가서 자르면 17,000원 뭐 이 정도 해요. 뭐 솔직히 5,000원 더 내고 카드 긁으니까 지금 당장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안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우받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동네 미용실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그 질이에요, 질. 서비스의 질. 요즘 사람들 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좌지우지 되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격까지 하는 사람 몇 안 돼요. 진상은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퀄리티가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 언제 봤는데 너 뭘 어떻게 알아서 해주니?